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중국의 성현 공자의 후손들이 그의 탄생 2560주년이 되는 2009년을 목표로 족보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공자의 후예는 최소한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180만 명 정도가 수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페이지에 100명씩 기록해도 18,000페이지나 될 텐데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세계 최대의 족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회사인 노키아로 유명한 핀란드 당국이 핀란드 국경을 통과하는 아시아계 여행객들에게 한국어로 시험을 보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중국, 러시아, 핀란드로 이어지는 그 육상 통로를 이용하는 중국 여권 위조단의 불법 사례가 많아져서 가짜 한국인을 가리기 위한 대책으로 국경에 한국어 시험이 등장했다고 하는군요. 유치원 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국경 수비대 요원의 감시하에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나열하시오. 이런 딱딱한 문제도 있지만 인기 가수가 아닌 사람을 찾아내는 질문이나 박찬호 선수의 이름을 묻는 질문같이 시사적이고 재미있는 것도 있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요. 채점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모르는 핀란드 사람이 한국말로 쓴 답을 채점하려니까 답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대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질문인데 3시간 정도를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핀란드 국경을 통과하실 일이 있는 분들 한국어 시험 보는 모습에 당황해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친환경 그린 공항으로 탈바꿈하는데 인테리어 회사인 리오아 델리의 그 한국인 디자이너 조은주 씨가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총책임자로 발탁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그 주거 환경학을 전공한 뒤 코넬대로 유학해서 환경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은 4년차 디자이너인 조 씨는 2월 디자인 완료를 앞두고 일주일 내내 도면과 씨름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디자인한 공간에서 만남의 기쁨을 나눈다는 생각에 시간이 갈수록 신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청사는 이미 카페부터 바닥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고요. 도착과 출구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는 튜브 스타일의 천장으로 바뀌고 티켓팅 카운터의 윗부분은 승객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우드 소재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승객과 환송객의 만남의 장소에는 LCD 패널을 이용한 배경 활용, 할리우드 영화 또는 로스앤젤레스의 자연 풍광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활약하는 한인들의 소식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시가 자전거 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시내 곳곳에 2만 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빌려준다는군요. 파리의 교통체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시속 6마일 정도를 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자전거는 보통 시속 9마일 정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군요. 결국 곳곳에 자전거를 비치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당 소속 베트트랑 들라노의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14살 이상이면 약간의 연회비를 내고 자전거 카드를 발급한 뒤에 이용 시간에 따라서 저렴하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고 반납은 자전거가 비치된 시내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건강에도 좋고 공해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니까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배출되는 공기 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시설을 캐나다 서해안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캐나다의 일간지 밴쿠버 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 소속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나온 유독성 산업 폐기물이 구름대를 형성한 채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인공위성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지난해 4월에는 거대한 오염물질 구름이 한국 상공을 지난 뒤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기지 설치 제안은 국제협의기구에 상정돼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중국도 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국가이면서 농업국인 중국도 공해 현황과 오염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 중국, 이제는 좀 환경 문제에도 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종문화회가 주최하는 세종음악경연대회는 한인 학생들을 비롯한 시카고의 젊은 뮤지션들이 서양 악기로 한국의 색채를 담은 곡들을 연주해서 자연스러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회가 산책 시간에는 시카고 젊은 뮤지션들의 실력이 돋보인 지난 14일 세종음악경연대회 수상자 연주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맛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척 즐기시지만 생선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분들, 누가 약속 장소를 일식 레스토랑으로 잡으면 반갑지 않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초밥 요리법이 소개됩니다. 이 초밥에요, 생선 대신 오이와 과일을 얹어내는 과일 퓨전 스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맨하탄에서 시카고까지 셰프 황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요리는 일본 초밥과 또 이 카리브의 맛있는 과일과 여러분들에게 야채를 가지고 퓨전 스시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파파야, 또 맹고, 그 다음에 엘로 바나나, 파인애플, 또 레몬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과일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밥을, 스시 초밥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본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밥솥에 밥을 하시면 위에 밥만, 고슬고슬한 위에 밥만 살짝 거드셔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시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라이스 비니거, 설탕, 소금, 이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이스 비니거가 한 컵, 이와 같이 한 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탕은 이 라이스 비니거의 70% 정도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소금은 이 설탕의 10분의 1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믹서를 할 건데, 자, 라이스 비니거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소금은 설탕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떠서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품기로 이게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밥은 식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울 때 여러분들이 준비한 초밥초를 적당량을 붓고, 뜨거울 때 이와 같이 뭉치지 않게 밥을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스시 초밥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레드 파파야입니다. 안쪽이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씨를 전부 다 긁어서 버리시고, 자, 이 파파야를 여러분들이 모양이 예쁘게 커팅을 하신 다음에 가에 껍질을 이와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열대성 과일은 제가 시간상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키위, 바나나, 딸기, 맹고, 파인애플, 마지막으로 파파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초밥을 이와 같이 자기의 엄지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로, 크기로 여러분들이 뭉치셔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면 이와 같이 큐컴버가 있을 겁니다. 이 큐컴버 이름이 잉글랜드 큐컴버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 채칼에 이와 같이 밀어주시면 아주 얇게 큐컴버가 이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얇은 큐컴버를 이 밥에 넣고 이와 같이 라운드로 동그랗게 돌려주시면 아주 이쁜 모양의 초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키위나 아니면 딸기나 모양대로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모양도 이쁘고 그 다음에 또 보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는 일본 초밥과 또 이렇게 열대성 과일이 어울리는 아주 맛있는 퓨전 음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좋고 또 이 겨울철에 어린아이들 또 감기 예방에도 좋으니까 아주 간단한 과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있는 퓨전 요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과일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소스를 만드셔가지고 위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키위, 그 다음에 파인애플, 마요네즈를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적당량을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신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향도 좋고 색깔도 이쁜 이와같이 키위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코레이션과 모양을 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럼 여기에 스시를 이와 같이 올려놓으시면 아주 모양도 이쁘고 그 다음에 훌륭한 퓨전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는 일본 스시와 카리브의 신비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 동서횡단의 그 장거리 여행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모터사이클로 루트 66의 그 하이웨이 2,800여 마일을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동서횡단하신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한인 그 바이커스 클럽 회장님, 나의 취미 시간에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바이커스 클럽 심지로 회장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카고 바이커스 클럽은 어떤 동호회입니까? 바이커스 클럽은 보통 모터사이클 클럽을 줄여서 바이커스 클럽이라 하고, 네.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같이 연계해서, 네. 합동, 단체 라이딩도 하고, 서로 뭐, 인포메이션도 쉐어하고, 무슨 뭐 정비라든지, 뉴 프로덕트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네. 취미 생활치고는 다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험하다는 게 이제 상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 바깥에서 보통 안 타시는 분들의 그 인식이 오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위험하다는 그 척도를, 물론 위험하긴 합니다. 차에 있을 때는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도 차가 먼저 깨지니까 우리는 이제 몸이 먼저 깨질 그런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감수하고 탈 때는 처음에 올라탈 때 벌써 자기가 그 environment가 그 위험들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자신 있고 그런 대책 있는 사람들이 올라타거든요. 그래서 뭐 위험해서 못 탄다는 거는 조금 건 어폐가 있어요, 사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취미를 가지셨습니까? 그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고심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네. 그러나 간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또 가기 위한 뭐 준비 뭐 소지품이라든지 그런 과정 그 프로세스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좋고
한번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여행길은 사실 고생이거든요. 뭐 시간 맞춰서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떻게 뭐 호텔 뭐 이런 데.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터사이클을 한번 타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런 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등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산도 산에 가기로 하면 결정하면은 한순간부터 그 프리페어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때가 좋은 것처럼 모터사이클도 자기가 한번 타겠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그 피어라든지 뭐 위험하다 공포증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즐기는 데 대한 이게 아주 그런 이게 자꾸 자기한테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빠지게 면이 좋아요.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럼 특히 가족들이나 부인들이 싫어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나 사실 모터사이클을 타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너무 이렇게 이해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그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까지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집 사람은 제 와이프는 남편의 자기가 능력이 되고 관심이 있어서 뭐를 하겠다 그런 거는 적극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받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 캐파시티 자기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와이프로서 해야 될 일이다. 뭐 바이스 버스로 우리 와이프가 뭐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뭐 같이 상의하고 토의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걸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뭐 오더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평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인을 만나셨군요. 럭키입니다. 네. 처음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터사이클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 젊었을 때 남자들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저긴데 이거를 자기가 그 지식을 제대로 갖고 거기 필요한 그 장비들이나 안전 대책을 세우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은 아무나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사가지고 금방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각 대학교에서 아니면 올스테이트 인슈런스 그 컴퍼니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로 교육을 해줍니다. 네. 3월 달부터. 그리고 그런 데 조인해가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뭐 오토바이도 빌려주고 헬멧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거든요. 네.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교육을 프로페셔널한테 받고 많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런 소스를 우리한테 전화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가지고 타시면 안전에 대해서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못 타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우려고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남는 바이커 여행이 있으셨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 6월에 한국에서 그 중견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환갑을 지나면서 미국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미국에 가서 타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누구를 하고 커넥트 됐냐면은 그 모터사이클 전문 그 영화 제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자네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전하고 자네 다큐멘터리를 한국의 KBS 거기다가 올려서 방영하자. 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모터사이클 클럽 회원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토탈 9일 동안 네. 시카고 시작점이 그 미시간 애비뉴하고 애덤 스트리트 만나는데 거기가 오피셜리 라우트 66 시작점이고 LA의 산타모니카 그 해변가 거기까지가 오피셜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926년에 오피셜리 라우트 66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최초의 그 하이웨이랍니다. 네. 그래서 Mother of the Road라고 그래요. 이름 그 자체가 길의 엄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1980년에 그게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진짜 역사가 글로 동호회에서 서로 가는 역사가 많이 거기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걸 9일 동안에 우리가 가면서 그게 원래는 2,448마일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가다가 뭐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고 뭐 이래갖고 한 3,300마일 우리가 그 9일 동안 달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KBS에서 아마 라우트 66 해가지고 방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대장정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소 특이하고도 스릴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바이크스 회장님, 재미있는 말씀 서로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